백신 허브 국가를 향한 대한민국의 행보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청와대는 한국을 백신 허브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제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상황을 보면 이미 그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사인 미국 모더나가 한국 지사 설립을 위한 직원 채용에 나선 것인데요. 모더나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 내 사업을 위해 임원급 인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모집 요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에서 회사 경영을 책임지고 수익 성장을 극대화할 인재를 찾는다. 이 역할은 정부, 환자, 기업 등 다양한 주요 고객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메신저 리보 핵산, 백신 등의 과학적 지식을 갖춰야 한다. 담당자 교육뿐 아니라 교제 당국이 승인하기까지 신속히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채용하게 되는 담당자는 코로나 백신 공급 계획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모더나 측의 한국 직원 채용 공고는 모더나사가 국내 바이오 기업에 코로나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위탁 생산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욱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모더나사는 현재 자회사 11곳을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 북미, 유럽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미국 외 지역으로 나눠 코로나19 백신을 생산과 유통해온 터라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공급망에 있어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모더나의 한국인 담당자가 나오게 된다면 한국뿐 아니라 아세안 지역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여 백신 생산과 공급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더나사는 올해 여러 정부 및 기관과 20조 원 규모의 코로나 백신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7억 회분에서 10억 회분 분량으로 최소 3억 회분에서 6억 회분 분량의 공장 증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모더나사는 한국에 자회사까지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15일 백신데이에서 모더나사는 한국 자회사 설립 가능성을 언급하며 올해 한국, 호주 등 3개국의 자회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때마침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모더나 백신 배분이 가능해졌습니다. WHO는 성명을 내고 면역 자문단인 전문가 전략 자문그룹이 모더나 백신의 효능이 94.1%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인도 세럼연구소, 얀센에 이어 모더나는 5번째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이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현재 백신을 두고 한국과의 협력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자국민부터 챙기느라 중국, 러시아와의 대개발도상국 백신 외교 경쟁에서 열세에 놓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몇 달간 아시아와 동유럽, 중남미 등의 코로나 백신 수백만의 접종분을 보내왔다며 글로벌 위상 강화는 물론 서구 영향력이 줄고 있는 개도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분석을 내놨는데요. 자국민의 백신을 먼저 접종시켜야 한다는 국내 정치적 압력 때문에 최근까지 백신 외교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진단입니다. 서방 선진국들의 평판은 이미 훼손됐고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향후 몇 년간 개도국에서 중국,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게 될 공산이 크다고 예상했고 결과적으로 백신 외교전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패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당장 코로나 재유행으로 연일 확진자 기록이 깨지고 있는 인도에 자국산 백신을 먼저 들여보낸 나라도 러시아입니다. 지난 1일 스푸트니크 V 1차 공급분이 인도 남부 하이데라바드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개발 생산에 인도가 관여하지 않은 백신이 인도 내에서 접종되는 건 스푸트니크 V가 처음입니다. 현재 미국만 아직 자국 내 사용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원료를 주기로 했을 뿐 인도에 백신 완제품을 보낸 서방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서방 국가를 향한 원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세계무역기구에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 특허 규정 적용을 잠시라도 면제해달라고 제안했지만 미국, 영국 등 서방국들의 불가 입장은 여전합니다. 더군다나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현재 세계 207개 국가와 지역에서 약 10억 300만 회분의 백신 접종이 이뤄졌는데 이 중 세계 인구 비중이 16%인 고소득 국가의 백신 투여가
우리나라가 전체의 47%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다른 나라들의 원성을 듣기에 충분합니다. 특허 관련 규정 면제도 반대해 백신 수출도 안 해 지들끼리 백신 꽁꽁 싸매고 수출도 안 하고 있으니 미국 내에서도 백신 지식재산권 포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인도를 비롯한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 백신 제조회사의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규제를 중단하라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를 중심으로 60개 개발도상국은 세계 무역기구에 백신 지식재산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새로운 제안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 제안서는 며칠 안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일부 국가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미 하원의회 100명 이상의 미 하원 의원들은 지식재산권 포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백신에 대한 일시적인 특허권 포기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미 상무부와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소속 일부 당국자는 경쟁국에 지적재산을 건네주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백신 제조사가 늘어날 경우 희소한 백신 원료를 둘러싼 경쟁이 심해져 오히려 백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현재 지재권을 보유한 업체들이 필요한 나라에 백신을 기부하는 게 팬데믹 해소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게 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큰데요. 제약업체들은 지재권을 풀면 팬데믹이 끝난 이후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미국민의 엄청난 세금으로 개발된 백신 기술을 알아내려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를 통째로 내줄 수는 없다. 지재권 적용을 중단하면 당장 미국 내 백신 공급에도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등 대형 제약사들은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식재산권 포기에 반대하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재료 공급, 품질 검사 등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대규모 생산회사가 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인도와 방글라데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네갈 등 제약회사들은 서방 제조사가 기술을 허가하거나 공유하면 몇 달 안에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백신 제조사는 이미 브라질, 세르비아, 인도를 포함한 나라들과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의 보고서를 인용해 일반적으로 기술 이전을 받아 백신을 생산하는데 18개월에서 30개월이 걸리지만 6개월로 압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제약사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대한민국을 백신 허브 국가로 지정하는 방법뿐입니다. 모더나사가 한국 지사를 설립하게 되면서 다른 제약사들의 한국 진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이 전세계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